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의 단편소설 붉은 닷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품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읽으신 분은 본인 나름대로 그 작품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책을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작가가 쓴 글을 읽어내는 거는 독자 마음이긴 하지만 원래는 작가가 그 글을 쓴 의도,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작가가 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실 물어보거나 이러기는 되게 힘들죠.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토대로 이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거를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이 한강 작가의 데뷔작입니다. 30년 전에 이걸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심사위원 평가는 이렇습니다. 붉은 닷은 매우 서정적인 작품이어서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을 알아온 형과 동생 사이의 미묘한 갈등, 사라진 남편 대신 그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안쓰러운 모습이 섬세한 문장 속에 깊이 박혀 잔잔한 긴장과 화해의 밝은 전망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최인호 소설가는 이 작품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참 어두운 이야기다. 그런데 후반부에선 이 어두운 가족이 바다로 소풍을 가는구나. 그게 나는 참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해놨네요. 자, 도대체 이 글이 어떤 내용이길래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본인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소설은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작가가 할 일 없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소설을 쓸 때에는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다른 모든 글도 마찬가지죠. 작가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건데, 근데 할 말이라는 게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생긴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할 말이 생겼는데 그 할 말을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 글의 배경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네 가지 배경, 인물, 사건, 주제 이렇게 연결해서 글을 읽어보면 좋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글 속에 작가가 좀 멋있게 잘 쓴 문장 표현 그런 게 있다면 우리도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또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문장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배경은 이래요. 이 주인공들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인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한때 학교나 사립학원으로 몹시 번화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집은 거기서 이제 문방구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 학원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몰락해가지고 다른 주민들은 다 이제 여기를 하나 둘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라서 우리도 떠나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족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행패나 부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술 깨면 그냥 뭐 술 깨도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술 깨도 그냥 가끔 가족들 데리고 소풍 정도 가고 이 정도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심하죠. 경제적으로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상처를 받아온 그런 가족인데 이 아버지는 결국은 술 먹고 비 오는 날 물에 빠져서 이제 자살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실족을 해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아버지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냥 신발 한 짝만 찾게 돼서 그 신발 한 짝을 묻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상처받아 있죠. 인물은 어머니, 큰아들 동식, 작은아들 동영인데 이러한 이유로 이 가족은 다 지금 상처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인물을 보겠습니다. 동식은 큰아들인데 이제 이 인물 3명이 있어요. 큰아들 동식이, 작은아들 동영이, 그 다음에 엄마인데 이 3명이 특징이 뭐냐 하면 다 똑같이 아버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머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죽음 전에 언제나 술만 먹고 무능한 남편이 그래도 이 사람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무한히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남편의 죽음 후에 두 자식이 그런 상처에서 좀 회복돼서 좀 사람 노릇을 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그치거나 이러진 않죠. 동영이 이제 동생이 이제 큰아들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를 면제받고 작은아들은 군대 가기 전에도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도 실패하고 그런 약간 패배자의 삶을 살지만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제대하게 되는데 제대해 와서는 좀 사람 노릇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제대하는 걸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족 소풍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작은 아들 동영이 제대해가지고 가게에다가 이제 난로를 놓는데 연통을 설치하는 그런 거를 좀 도와줍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걸 보고도 아 이제 우리 아들 다 컸구나 하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고 그냥 좀 평범하게 우리 가정의 상처를 좀 딛고 그냥 좀 평범하게 일어서 주기를 바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식은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으로 이걸 어떻게 상처를 대하냐 하면 술 먹고 일부러 막 자기 몸을 피폐화 시키는 거예요. 술, 담배 막 이런 걸 하면서 강경변을 잃고 결국은 뭐 앞으로 5년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상처를 치유하고 취업도 하고 그 다음에 청약작도 들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타락시켰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동영은 굉장히 내성적인데 역시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걸 잘 표현하지 않다가 이제 그거를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놀리죠. 야, 니네 아버지 술 먹고 니네 그 물에 빠져서 처박혀서 죽었지. 막 이렇게 놀리니까 학교에서 의자로 친구 발목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굉장히 상처받아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대학 시험도 뭐 전기 후기 이래가지고 한 4번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 전,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노력이라는 걸 안 해보고 스스로 이제 망가진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제대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이 소설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형이든 엄마든 동영이가 이제 제대를 해서는 좀 변해왔기를 그렇게 바라는 장면으로 소설은 시작을 합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어머니는 좀 자신을 망가뜨리지도 않고 그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식은 그 상처를 에서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렸다가 또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동영이는 이제 아직은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건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럼 제목이 왜 붉은 닷이냐? 이제 붉은 닷은 뭐예요? 이게 이제
닷은 뭡니까? 그 배를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배가 떠날 때는 얘도 이제 배 위로 실려서 올라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어느 곳에 처박혀 있다는 건 그 배도 이제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는 그 얘기인데, 붉은 닷이라 하면 닷이 이제 쓸모가 없어져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슬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닷은 녹슬은 닷, 그리고 상처받은 닷인데, 이 소설에서는 닷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닷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상처 입어서 서로 엉켜 있는 동식이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닷이 이 소설에서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어머니, 동식, 동영이 바닷가에 놀러가서 이 닷의 군집을 보게 되는 거죠. 녹슬어 가며 서로 기대고 있는 여러 닷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장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목선들이 이곳에 닷을 내렸다가 썩어가고 남은 풍경 같았다. 오랜 항해 끝에 돌아왔으나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고 끝내 무태서 떠밀린 배들이 닷을 내버려 둔 채 망망대해 속으로 사라지고 난 흔적 같기도 하다. 무수한 운명들의 잔해를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한 그 배들, 이 배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식이 가족인 거죠. 그리고 이 배들이 남기고 간 녹슬은 닷은 동식이 가족이 받아들인 그 상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사립학원이 부도나고 떠난 뒤 상권이 몰락한 지역에서 문구점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무능한 아버지의 실종 후 술로 몸이 망가졌다가 회복한 큰아들 동식은 작은 아들 동영의 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대 전 4번이나 대학에 실패하고 공부란 걸 한 본 적이 없는 동영이 변해서 돌아오길 바라지만 막상 돌아온 동영은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제대에 맞춰서 어머니는 새 식구의 소풍을 준비하고 서해 바다로 소풍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마치 상처받은 자신들의 영혼인 듯 녹슬어가며 서로 엉켜있는 닷을 보게 됩니다. 동식은 동생한테 여기서 야, 너는 왜 군대 갔다 와서도 변한 게 없냐?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참아왔던 말을 하는 거죠. 원망을 하지만 동생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형도 옛날에 상처받아가지고 술 먹고 방황하지 않았냐? 이 말을 동생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형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얘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얘도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었고 내가 상처받은 것도 알았고 내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걸 얘도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동생 동영이도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받아서 견디고 있었구나 라는 걸 형이 요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이게 좀 감내하면서 무작정 해결할 게 아니라 상처가 있으면 이것도 한 번쯤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냐. 야, 너 왜 변한 게 없냐? 이렇게 한마디 한 것도 이게 동생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서로가 숨겨놨던 상처를 좀 꺼내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무작정 상처를 감내할 게 아니라 그런 상처를 좀 드러내 보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좀 되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봤고요. 근데 이곳에서 갑자기 동영이 신발을 벗고 마치 자살을 하려는 듯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얘가 그냥 자살하고 이게 끝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마지막 한 줄이 이 동영이 이제 그 바다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보이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영이 결국은 나도 이제 형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 잡고 청약저축도 하고 직장을 잡았듯이 나도 이제는 내 스스로를 한번 죽이고 다시 스스로 갱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가족은 어머니는 원래부터가 상처를 스스로 감내하면서 소풍을 준비하고 희망을 준비하고 있었고 형은 스스로 망가졌다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상처를 치유했고 이제 동영이는 이제서야 형이
야, 너 왜 변한 게 없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한번 하면서 자신을 한번 죽이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들이는 방식,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도대체 한강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냐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하고 싶었죠. 이제 상처받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상처는 이제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상처는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무능한 아버지, 그리고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지만 사립학원들이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르다가 부도나 버리는 거, 이건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게 내 잘못인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죠. 그 대하는 방식을 세 사람이 저마다 다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치유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치유하기도 하고, 동식이 동영한테 너는 왜 변한 게 없냐처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다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해야 되고, 어머니처럼 그냥 조용히 소풍을 준비하면서 자식들이 스스로 치유하고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려주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처럼 저마다의 치유하는 방식이 서로 다 다른데 그 방식이 다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이렇게 한 거죠. 한강 작가가 상처라는 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상처받아 있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거를 치유해야 하는데 치유하는 방식이 다른 세 사람을 놓고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구성은 대표적인 게 이거죠.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치유해야 된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글이 막 되게 어둡고 그런데 이 책은, 이 소설은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희망을 봤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의미 있었던, 저한테 인상 깊었던 문장,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거를 동식이 바라는 행복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동식은 순간순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누구의 부축 없이도 걷고 싶었으며 월급 봉투를 받아 귀가하고 싶었다. 출퇴근 많은 버스에 시달리고 싶었다. 상사들의 호통을 듣고 저녁이면 술자리에 앉아 그들을 헐뜯고 싶었다. 여자와 함께 살고 싶었고 자식을 낳고 싶었다. 제때 예방주사를 마친 자식들이 자라 조막손으로 만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싶었다.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이 별거 아니잖아. 여기 보면 뭐 로또가 돼서 돈이 엄청나게, 아니면 뭐 엄청난 대기업에 가서 몇 억의 연봉을 받고 전문직이 되어서 뭐 몇십 평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이런 내용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엄청나게 평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대부분은 이런 걸 하면서도 불행하다 막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동식이가 바라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그 평범한 삶, 이거 정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동식은 이거를 행복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정도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뭔지, 우리가 이미 행복 속에 있는 건 아닌가,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한 이 정도 행복이라도 평범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전 문장 표현 중에서 좋았던 건 이게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문틈에 끼어 기괴한 소리를 발했다. 고역스러운 저교였다.
우리 그렇잖아요. 바람이 밖에서 많이 부는데 문을 살짝 열어놓으면 그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바람 소리가 문틈에 끼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낄 수가 있습니까? 공기는 계속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틈에 끼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우리의 한강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문장 표현도 한번 배워보고요. 전반적으로 붉은 닷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서 좀 예쁜 문장 표현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한강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 또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